그건 의지력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원래 의지력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그걸 통제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몸 움직이기 싫잖아요. 그러면 왜 글자 끌어올려 이렇게 하잖아. 저는 화이팅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뭔가를 하고 싶어져. 저는 개인적으로 게으름과 무기력한 거는 의지가 나약한 거랑은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얘기를 다독이 분들한테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들 난 안 되는가 봐 막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속상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독서 습관 모임 18기에서 같이 읽고 있는 게으른 뇌의 행동 스위치를 켜라 라는 책 있잖아요. 이게 뇌과학 책이라서 뇌과학적으로 게으름과 무기력증을 좀 탈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직접 실천해보고 효과 봤던 내용들을 7가지로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대표적으로 완수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와디즈에서 강의하고 컨설팅을 오픈을 해서 매출로 2,500 정도 만든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적자는 났지만 순수익으로는 컨설팅을 3달 동안 1대1로 총 90번 정도 진행을 했었고 클래스 101하고 라이브 방송 협업도 했었고 글쓰기 수업을 원래 밤에만 진행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새벽반 수업을 2달 동안 진행을 한 적도 있고요. 원래 진행하지 않았던 실천 독서라는 클래스도 오픈을 했었고 퍼스널 브랜딩 수업 그리고 도끼부여 수업까지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다독이 인터뷰, 실천 독서, 도끼부여 콘텐츠도 시도를 했었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 제주도랑 강화도랑 태안 여행을 할 정도였고 마지막으로 라식 수술까지 정말 많은 거를 다 했어요. 그게 제가 부지런해서 다 한 게 아니고 시간이 많아서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책 안에 나오는 것들 그런 걸 잘 실천을 해서 행동력을 높이고 시간 효율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깨달은 거죠. 제가 이렇게 이뤄낸 것들을 보시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28페이지에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행동의 질은 잠시 접어두고 행동의 양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 그 예시가 이렇게 나와요. PTS 센터를 다닐지 아니면 홈 트레이닝을 할지 결정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들이는 거 그리고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운동복 사야 돼 발편한 신발 사야 돼 이러면서 또 에너지를 들이는 거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거에 에너지를 들이느라 행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예시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성공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활동하기 좋은 옷 아무거나 입고 센터를 가든 홈 트레이닝을 하든 일단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만큼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얼만큼 행동으로 옮기느냐 양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행동의 양을 늘려야 한다는 걸 어떻게 실천을 했냐면 운동 습관을 들이겠어 라고 마음을 먹은 다음에는 집에 있는 운동복을 가지고 그냥 집 앞에 필라테스 센터를 갔어요. 체험 수업 한 번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30회 결제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1년을 다니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도 운동복 안 샀어요. 그때 입었던 옷 그대로 1년 동안 입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전 1년 동안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생겼던 결과는 척추 측만증이 있었는데 그게 엄청 완화가 됐고 어깨 통증 여기 막 만성 통증이 있어서 거의 손을 못 쓸 정도였는데 그것도 되게 많이 괜찮아졌고요. 두 번째는 책 쓰기를 하겠어 라고 목표를 잡았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책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원고를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다가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러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준에서 알고 있는 그냥 내용들 아니면 하고 싶은 내용들을 쓰면 돼요. 컴퓨터 켜가지고 쓰기만 하면 돼요. 그게 행동의 양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국은 작가가 됐잖아요. 책이 나오고 그게 결과고 세 번째는 생각 정리 습관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요것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잘 써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생각 정리를 하려면 글쓰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부터 내 생각을 적어낼 순 없으니까 우선은 책 내용을 정리하는 식으로 했어요. 서평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 거기다 내 의견을 조금씩 쓰는 거죠. 그 애를 컨텐츠로 만드는 거예요. 그 걔를 또 업로드를 하니까 어느덧 인플루언서가 돼 있죠. 그게 결과예요. 행동의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잘하는 게 두 번째로 되는 거예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32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우선 10초 만에 할 수 있는 일부터 시범 삼아 움직여보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그것을 10초 액션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 10초 액션이 뭐냐면 글자 그대로 10초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한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예시가 너무 웃긴 거예요. 뭐냐면 리치한테 산책 가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10초 안에 할 수 있잖아. 리치야 산책 가자. 그럼
하면 그때부터 왕왕왕왕 하면서 안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던져놓고 얘가 이제 나갈 때까지 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짖음을 멈추려면 나가야 돼. 할 수밖에 없죠. 강제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게 리차 산책 가자 해놓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 강아지랑 산책을 한 5분 동안 해요. 다리가 안 좋아서 오래 못 걷거든요. 그럼 다시 들어와. 걔를 내려다 놓으면 걔는 이미 이제 행복한 거야, 너무. 그 상태로 저는 또 나가서 만보를 걷는 거예요. 저한테 결국은 또 좋게 되는 거죠. 보통 나가기 싫잖아요. 집에만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전 이 방법을 써요. 그렇게 하면 좋은 게 또 뭐냐면 운동을 하면서 몸도 괜찮아지고 뇌도 휴식을 하게 되고 아이디어가 엄청 떠오르고, 그래서 그때 나온 결과들이 실천 독서, 도끼부여, 퍼스널 브랜딩, 공원 독서라는 애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거 다 했고. 그게 결과입니다.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47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양치 후에 쿼트 1회, 아침 커피를 마신 후에 일기장 펴기,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독서하기, 이런 식으로 이미 몸에 밴 행동에다가 다른 행동을 추가해서 새롭게 습관을 만드는 거, 그렇게 하면은 거부감이 안 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건데, 이거 너무 간단했어요. 저는 그냥 커피 마시면서 책 읽기라는 습관을 들인 거예요. 커피를 내리면 책이 읽고 싶어져.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면은 책 읽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바로 만들었어요. 책을 읽다가 덮어놓고 바로 만들고 올리고. 그게 저의 루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하루에 하나 올리기도 어려운 그 컨텐츠를 하루에 3-4개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습관이 됐으니까. 전 지금도 습관이 됐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읽다가 아이디어가 생각난다? 그럼 그냥 바로 컨텐츠 만들어서 올려버립니다. 방법 네 번째는 뭐냐면 52페이지에 도파민을 분비하여 감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아자아자 이렇게 소리치면서 주먹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이라고 나와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몸 움직이기 싫잖아요. 그러면 왜 그자 끌어올려 이렇게 하잖아. 저는 화이팅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뭔가를 하고 싶어져. 아니면은 난 도저히 이걸 내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요즘은 그런 생각 안 들지만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면 아니야, 할 수 있어. 모든 답은 나한테 있어. 이렇게 했어요. 저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냥 말로 내뱉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러고 그냥 바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잘 되죠? 네. 그래서 그게 방법이에요. 집중이 안 될 때는 청소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 말로 나는 할 수 있어, 끌어올려 이렇게 하면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방법 5번째는 85페이지에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고 해요. 해야 할 일들로 머릿속이 꽉 차 있으면 일반적으로 눈앞의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경 쓰고 있는 일을 전부 종이에 써보는 걸 추천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없지? 그럼 이제 갑자기 걱정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약간 뇌에 안개 낀 것처럼 머리가 막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아무 생각도 못하고 집중도 못하고. 그럴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생각들을 종이에다 쓰는 거예요. 그럼 되게 신기하게 갑자기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고 할 수 없는 게 보여. 이렇게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부르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이 보였으니까 그것만 하면 돼. 그럼 당연히 행동력이 올라가겠죠.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걸 적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적으면 괜찮아진다니까 그 방법을 적용해서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방법 6번째는 99페이지에 다시 말해 나는 주변의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다 라는 믿음만으로도 적당한 부담감과 긴장감이 생겨 매끄럽게 행동할 수 있다.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딱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SNS에 저 이거 할 거예요. 해낼 건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진짜 자신 없었어요. SNS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러분 저 1년 만에 100권 읽을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막 이러고 저 작가 꼭 될 거거든요. 글 쓴 적도 없고 이런 직업을 해본 적도 없는데 꼭 작가 될 거예요.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황을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언제 원고를 다 완성을 했고 투고를 했고 계약을 했고 언제 출간이 되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저 이런 수업을 하고 싶은데 나중에 언젠가 할 거예요. 스토리 올려놓고 언젠가 진짜 하는 거야. 몇 달이 지나도. 그런 식으로 계속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서 누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누가 댓글로 지켜볼게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누군가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못 지키면 괜히 부담되고. 저는 그거를 이용을 했었어요. 그 심리를. SNS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는데 그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죠. 중요한 건 SNS를 활용을 할 거면 과정을 전부 공유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주변에다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런 거 할 건데 몇 개월 안에 꼭 할 거거든? 내가 그때까지 이거 안 하면 뭐 너한테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방법 마지막 7번째예요. 소중한 사람과의 약속은 제일 먼저 일정표에 기입하고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지킨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대체 방안을 고민한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나 자신도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걸 모른다니까? 나랑 약속한 것도 중요하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약속하고 말도 없이 잠수 타진 않잖아요. 그럼 쓰레기지. 근데 나랑은 약속하고 잠수 타. 그쵸? 그래놓고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해. 왜냐면 나는 이해해 줄 거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나랑 약속한 거더라도 내가 뭐 한 달 후에 몇 월 며칠까지는 이거를 꼭 할게. 그렇게 했다면 약속을 지켜야 돼.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한 달 후에까지 못 지킬 것 같다? 그럼 대체 방안을 마련해주면 돼요. 한 달 동안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못 지킬 것 같으니까 그럼 나한테 한 달을 더 시간을 줘. 그럼 내가 그때까지는 이걸 할게.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나가면 되거든요. 전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습관이 되면 굉장히 행동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스스로 칭찬도 해주시나요? 막 선물도 해주고 막 공기품품도 해주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셀프 칭찬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보상하거나 그런 거는 잘 못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감을 많이 얻었죠. 잘했어 라기보다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럼 잘 못 지켰을 때는요? 괜찮아. 아직 너한테는 시간이 많아. 이렇게. 사과도 하세요? 약속 못 지켰어요? 아니, 사과 나네요. 대신에 그러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친구하고 약속하고선 약속을 못 지켜. 그러면은 미안하다곤 하지만 대신에 우리 다음에 이날 만나자. 아니면 내가 밥 사줄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못 지켰어. 그러면 괜찮아. 시간 있잖아. 그때까지 꼭 할게. 근데 그때까지 하는 대신에 내가 결과를 2배 낼게. 이렇게 하는 거지. 미안해 라는 말을 안 했던 이유는 부정적인 말을 되도록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 했죠. 격려의 말을 더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나를 알게 되면은 행동력을 높이는데 더 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의지력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원래 의지력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그걸 통제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여기에는 37가지 행동 패턴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7가지만 갖고 온 이유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작 단계에 있을 때 이렇게 행동하면 그나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뒷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실천 독서는 뇌과학 책입니다. 하세요. 끝.